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새 학교에서 국제처장을 맡았는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 방역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도 거의 한 달째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하고 자꾸만 그렇게 할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구차하지만 오늘은 책하고 상관없이 제가 평소에 공부하는 게임 이론과 관련된, 특히 여기 보시지만 진화론적 게임 이론이라고 나왔죠. 예, Evolutionary Game Theory라고 이렇게 진화론처럼 어떤 생물 세계의 변화를 게임 이론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예전에 맹자와 순자가 인간이 선하게 태어나냐 악하게 태어나냐 성선설 성악설을 놓고 싸웠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일단 다윈의 진화론, 제가 이기적인 유전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윈의 진화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특성의 유전자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고요. 우리 몸속에는 뭐 이렇게 파란색 눈동자, 까만색 눈동자, 또는 체격이 퉁퉁한 사람, 삐쩍 마른 사람, 이런 것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고 성격도 제각각이죠. 그런데 번식에 더 유리한 특성을 가진 유전자가 있으면 다른 유전자보다 이 유전자는 자식을 더 많이 낳고 그 자식들이 더 성공적으로 어른이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번식에 유리하지 못한 예전에 같으면 퉁퉁한 사람이 더 유리했다라고 하면 퉁퉁한 사람의 유전자가 더 많이 퍼져나갈 거고요. 또 마른 사람의 유전자가 더 유리하다면 마른 사람이 많이 퍼져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 번식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자식을 더 잘 키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전자가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식에 불리한 유전자는 점점 사회에서 사라지고 결국 번식에 유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채워나가게 된다. 이것이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진화의 주체는 사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인 거죠. 그래서 그 특성들이 점점 다른 특성에 비해서 인구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의미에서 성선설 성악성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 착하다 악하다니까 사실은 이건 우리 유전자에 착한 유전자가 있다 악한 유전자가 있다. 근데 현재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맹자와 순자 같은 어떤 성선설 성악설은 우리 유전자에 착한 특성이 있는 유전자가 있다. 아니다. 우리 유전자는 악한 특성의 유전자다. 라는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예전에 인간들 사이에 착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악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제학자는 착하다, 악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착하다는 건 좀 이타적인 거고 악하다는 거는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착하다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착하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악하다라는 거는 타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 또는 자기의 자녀에게,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결국 프로그램 되기를 자녀를 잘 많이 낳아서 잘 키워라라고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이나 자기의 자녀, 즉 타인이나 타인의 자녀가 아닌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만 유리한 행동을 100% 그것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이기적이다, 악하다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꼭 이렇게 해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나를 위해서 타인이 손해를 본다? 그거는 나는 신경 안 쓰고 당연히 타인이 손해를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를 악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무슨 연쇄살인범처럼 막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익이 될 때는 사람을 죽이거나 해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걸 악하다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유전자에는 타인을 고려하는 이타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이기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게임 이론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통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맹자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착하다,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착하다라는 것을 남을 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생기면 내 아들인 철수뿐만 아니라 옆집 아들인 영수, 병수에게도 그 음식을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을 벌었지만 그 100을 다 내 자식 철수인테 먹이지 않고 옆집의 병수나 영수에게도 준다라는 것이 착한 거죠. 반면에 악하다, 이기적이다는 걸 아니 내가 번 음식인데 왜 남을 줘? 병수, 영수 얘 몰래 내 자식 철수만 먹인다. 이제 이것을 악하다라고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착해서 자기가 번 음식을 동네 모든 어린이들에게 똑같이 내 자식이든 아니든 나눠주는 상황에서요. 돌연변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악하게 태어났어요. 유전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자기 자식에게만 음식을 줍니다. 자기가 벌어온. 근데 이 자식은 아빠가 가져온 음식을 다 먹죠. 그리고 다른 집 아빠들이 음식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 음식을 구하기 힘든 시기에 다른 집 자식들은 상대적으로 못 먹는데 이 악한 이기적인 아빠의 자식은 아빠의 음식을 다 먹고 다른 집에서도 얻어먹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겠죠. 당연히 키도 크고 활동적이고 힘도 세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또 자식을 낳고 번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그래서 착한 구성원들만 있을 때 다 모두 착하면 괜찮은데 어쩌다 돌연변이적으로 악한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뭐 만년에 한 명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는 검은 얼룩이 하얀 도화지에 쫙 퍼지듯이 이 사회에 갑자기 악한 유전자가 쫙 번지게 됩니다. 왜? 악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착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자식을 잘 키울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 생물 세계는 자식을 더 많이 잘 키우는 게임이다라고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이웃인 악한 사람의 자식에게 그 똑같은 자비를 베풀다가 결국 쇠퇴할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인간은 악하다. 악한 게 마음에 걸리시면 이기적이다. 남을 생각했다가는 내 자식이 잘못 큰다. 따라서 인간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남의 자식한테 그 음식을 나눠주기보다는 내 자식에게 먹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우리의 유전자에는 이기적인 특성이 박혀 있고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특성은 사실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증이 있겠죠. 아니 근데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좀 가끔 착한 일 하거든요. 경제학에서는 특히 게임 이론에서는 그것이 여러분이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착하다라는 증거라고 보지 않고요.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왜 착한 행동을 하냐? 이기적인데도 악한 본성의 인간이 왜 착한 행동을 하느냐? 인간이 영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 여러 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의 좋은 예가 국가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에 농민들이 있는데 이 농민을 착취하던 여러 산적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농민은 산적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산적들이 번갈아 가며 자기가 농사 지은 걸 착취하기 때문에 아주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농민의 숫자가 자꾸만 줄고 농민이 생산하는 곡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던 날
어떤 산적이 농민한테 물어봅니다. 너 요새 왜 이렇게 너희 마을에 사람이 줄고 내가 도대체 훔쳐가려고 해도 왜 이렇게 농사를 조금밖에 안 짓냐? 농민이 아니 지금 10명이 번갈아 와서 착취하는데 지금 너도 이렇게 뺏어가지만 딴 사람도 뺏어가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냐? 다 굶어 죽고 있다. 이러다가 마을이 다 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너 산적질 그만하고 네가 농사 지어야 될지도 모른다. 왜? 농민이 다 죽어서. 산적이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농민을 그냥 착취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농민을 아껴줘야 되는구나. 이거는 왜? 농민을 위한 아끼는 선한 유전자가 이 산적에게 있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선한 유전자가 있으면 원래 산적이 되지도 않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살아남아서 농사를 자꾸만 지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맡고 있어요? 다른 산적. 나 말고 다른 9명의 산적들이 그거를 방해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나고 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적 중에 가장 센 산적이 바로 작업에 들어갔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9명의 산적을 차례차례 가서 다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농민에게 얘기하죠. 이제 너 안심하고 농사 지어라. 내가 나에게만 너의 곡물을 뺏겨야지 다른 산적이 너한테 쳐들어와서 농작물을 내놓으라 그러면 나한테 일러. 그럼 내가 가서 걔를 때려잡아서 그 농산물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민도 괜찮죠? 왜냐면 10명한테 뺏기던 거 1명한테 좀 많이 뺏겨도 예전보단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산적이 영리하니까 내가 혼자 착취하지만 이 농산물을 너무 많이 뺏지 않고 좀 농민에게 많이 줬더니 농민의 수가 2배, 3배가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농민이 농사진 거 반을 뺐던 거를 4분의 1만 뺐으면 농민이 3배가 되면 사실 내가 곡물을 더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산적이 농민을 위하는 이타적이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자기 배만 불리려는 그런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지만 농민을 위해서 다른 강도들, 산적들을 막아주고 농민들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그 이유는 영리하기 때문이지 착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산적이 나중에 뭐가 됐겠습니까? 왕이 된 겁니다. 우리 바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도둑놈을 잡아주고 산적을 막아주고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죠. 왜 그런가요? 우리한테 세금을 뜯어가기 때문이다. 뜯어가려고 그러는 거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좀 비뚤어진 경제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경제학 이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